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무산에 따라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마저 협상에 실패하면 이 외환 시장 혼란과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 전국 장기화 먹구름에 휩싸였는데요. 이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 발빠른 움직임으로 해제가 되면서 이 해프닝처럼 여기던 이 해외 투자자의 눈빛이 이제는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를 것이라는 어떤 정면 비판한 것이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 환율은 어제 1,430원대까지 치솟았고 오늘도 1,420원대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한 30분 전후로 해서 현재 군 통수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자 환율이 순간적으로 폭등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탄핵안 투표 불성립 이후에 1,400원대 중반까지 접근한 기세를 몰아서 1,500원대까지 뚫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제 계속되고 철회할 경우에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환율이 뛰면은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유동성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주식시장도 지금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해서 연저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네.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4거래일간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어요. 오늘은 내란 수사 등이 진행되고 저가 매수 심리가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어제 연저점을 찍고 오늘 하루 오른 것입니다. 네. 다시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상태고요. 여전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되지 않고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더 불리해지겠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엄 사태 이제 후폭풍을 진화할 골든 타임이 길게 봐도 이달 중하순이다. 정치권의 조속히 이제 사태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네네. 금융당국의 고위 관료의 반응을 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을 꼽자면 아직 12월이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공방이 결론 없이 몇 주 더 이어지고 내년 1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한 금융기관의 전직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는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정답이라면서 1%대 저성장 시대라고 걱정했지만 불과 1, 2주의 시간이 지나면 그조차도 장밋빛 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신용평가사들도 계엄에 관해서 해프닝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되는 분위기라면서 정치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신용 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강 교수는 대통령은 거의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헌법재판 단계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논쟁이 줄어들게 돼서 이 사법부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네. 예산안 처리 문제가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외환시장의 키를 쥔 해외 투자자 시각에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예산안 협상이 이제 극심한 국내 정치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번지는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수활동비, 예비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예산 항목 논쟁과 상관없이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 야당 오늘도 이 의결 표결이 계속됐는데 야당 예산안이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 야당 예산안이 단독으로 의결되는 사상 초유 사태가 현실화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정치 시스템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도 한층 더 싸늘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는 이 논리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 시장부터 망가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상황이 정상적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제 가맹 예산안이 진짜로 처리가 되면은 결국 내년 추경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 경기 둔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경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은 또 장기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서 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또 보기도 했고요. 네, 또 이 경제금융당국에서 이제 매일같이 회의를 열고 네, 있죠. 그렇죠. 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뭐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들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정치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견주한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하겠다.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 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시장이 겁먹고서 그냥 파는 그 그쵸. 패닉 장세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치솟는 환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진정하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네.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과 쉬운 대외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정부와 한은은 주한 일본 대사 면담, 금융상황 점검회, 은행권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네. 향후에도 3대 신용평가사와 국내외 외국계 은행들과 소통하면서 현재 정치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치솟는 환율의 내년 초 갤럭시 S25 가격 상승 전망. 삼성이 그러니까 매년 초에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새 시리즈를 공개해 왔는데 이번에 나올 스마트폰은 좀 가격이 많이 비싸지려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된 데 따른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날라온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에 스마트폰 수입 부품 비용이 증가하면서 내년 초 출시될 이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가격이 직선 시리즈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갤럭시 S25 울트라 가격은 작년 초에 출시된 갤럭시 S24 울트라 256GB 출고가 169만 8,400원보다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 최고급 모델인데 네. 그 밑에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 상승과 함께 이 삼성전자가 이번 신제품 모두에 이 퀄컴의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서 비롯이 됐어요. 네네. 삼성전자는 작년에는 자체 개발 AP를 이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한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 가격 같은 경우는 그 S23과 동일하게 책정을 했지만 네.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S23 S23보다 네네. 더 가격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퀄컴의 그 AP가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출시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일부 시리즈에서는 그 삼성의 자체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를 탑재할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좀 낮은 수율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전량 퀄컴 칩을 이제 탑재할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퀄컴이 차세대 제품인 스냅드래곤 엘리트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환율에 더해서 또 비싸게 또 수입을 하니까 원가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퀄컴은 이제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신작
출시할 때마다 전작들이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한 바 있어서 이게 그대로 스마트폰에 또 좀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30%가 만약 오른다라고 하면 네. 200만 원에 육박하거나 맞습니다. 머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뛰면 매출이 늘어날 텐데 삼성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재미를 많이 못 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높아진 원가는 이 감소 추세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작년 2분기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제 모바일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조 400억 원이었는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조 2,3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도 작년과 비교해서 영업이익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매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이 매출이 증가해도 영업이 떨어지는 문제는 이제 높은 원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원가 문제에 대해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업셀링 전략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이 더 비싸진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파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말에 갤럭시 S25 이거 신제품 발표 언팩 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그 비용 상승분을 온전히 다 가격에 녹이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반독점법 위반 엔비디아 조사 착수. 이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 센터 산업 강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8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합병을 하려면은 각 나라 정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 이 당시에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이제 제공한 뒤에 90일 안에도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이 합병을 그러니까 인수를 승인했는데 네. 엔비디아는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펼치는 모든 지역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기꺼이 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치가 특이한 게 그 내용보다 그 발표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를 발표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네. 미국은 이달 2일에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중국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 핵심 원료로 쓰이는 이제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맞불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점과 엔비디아 때리기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같은 뉴스가 나온 뒤에 엔비디아 주가는 한 2.55%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냈고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주가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